방송이 제대로 잘 안 된 것 같아요.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역사의병대의 차태현입니다. 오늘 예고를 해드린 대로 광개토대왕 비문을 이혜리 선생님이 이제 주장하시는 내용을 이제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혜리 선생님 이제 주장이 어떤 사실일 가능성은 없는가, 그거에 대해 이제 좀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자, 일단은 우리는 광개토대왕 비문에 여러 가지 어떤 깨진 부분이 있는 거를 아는데 이미 비문은 깨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최선은 일단은 깨어진 비문에 어떤 내용이 있었는가를 추론을 하려면은 그 당시 이제 동북아시아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가를 일단 여러 사료들을 이제 규합을 해서 최선의 이제 추정치를 이제 구하는, 그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이제 최선이겠죠. 제가 여기서 의문을 제기를 하는 게, 과연 우리 일반 대중들한테 깨어진 비문에 어떤 내용이 있는가를 추정을 해야 하는 충분한 정보가 제공되고 있느냐, 거기에 대해서 저는 그렇지 않다. 광개토대왕 비문에 어떤 내용이 있는가를 추정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는 우리는 매우 편향된 정보만 이제 접하고 있다. 이 부분을 제가 좀 일단 먼저 얘기를 드릴게요. 좀 상식적인 얘기를 제가 좀 해보고자 합니다. 광개토대왕 비문의 전쟁 기록이 중국 정사에 없다는 것은 20세기 유럽의 역사를 기록하면서 세계대전을 생략한 것과 같다. 이게 말이 되느냐? 이런 질문을 좀 드려보고 싶네요. 광개토대왕 비문을 보면은, 비문은 깨져서 자세한 내용은 알 수 없지만은 거기에 이제 참가한 국가들을 보면은 고구려, 백제, 신라, 그리고 알라라고 하는 세력이 있고 외가 있죠. 5개 나라가 이제 참가한, 그러니까 그 당시에 동북아시아에 있는 모든 국가들이 이제 참가한 전쟁이기 때문에 이거는 그 당시에 동북아시아에 있었던 세계대전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중국 정사에서 독립열전을 기록하면서 이 전쟁을 기록을 안 했다? 이건 좀 상식적으로 좀 말이 안 되죠. 저는 그것에 반대를 합니다. 중국 정사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거는 국사에서 신라를 이제 기록을 한 부분이에요. 자, 제가 한번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기왕, 신라의 왕은 원래 백제 사람이었다. 바다를 통해 신라로 도망에 들어가서 소환기국, 마침내 그 나라와 왕을 물려받았다. 처음에는 백제의 속국이었는데 백제가 고구려를 정벌할 당시에 불간중역, 노역을 담당하는 것을 감당하지 못했기 때문에 후상소귀시, 나중에 신라인과 백제인이 서로 합치게 되었다. 서로 따르고 귀하게 되었다. 이로써 마침내 강성함을 이루었다. 이런 이유 때문에 백제를 공격을 하고 결국엔 가야의 이제 속국이 되었다. 자, 이걸 한번 자세하게 한번 들여다보죠. 저거를 한반도 신라라고 하는 관점으로 하면은 도저히 이제 해석이 안 돼요. 신라 왕을 백제 사람이 한 적은 물론 없죠. 그리고 이제 또 하나, 백제가 고구려를 정벌을 할 때 신라가 노역을 담당을 했다? 이것도 말이 안 되는 것 같고요. 중요한 거는 마지막 문장인데, 신라가 이제 가야에 이제 속국이 됐대요. 신라하고 한반도의 상황을 보면은 가야는 신라고 백제에 의해서 점진적으로 이제 분할 점령이 돼서 멸망한 걸로 나오는데 신라가 이제 가야의 속국이 됐다. 이 문장에 대해서 좀 깊이 있게 연구된 거는 없어요. 근데 이게 사실은 되게 이제 이 문장을 한반도 신라라고 생각하면 절대 이제 해석이 안 되지만은 이거를 열도신라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은 이거는 상당히 좀
타당성이 있는 문장이 되거든요. 그리고 사실 이 내용이 그대로 광개토대왕 비문에 있다는 게 현재 제 생각입니다. 바다를 통해서 이제 신라로 이제 들어갔다는 얘기인데, 백제에서 신라를 갈 때 바다를 통할 이유는 없어요. 다만 그 신라가 한반도에 있지 않고 열도에 있었다 그러면은 또 내용이 이제 좀 틀려지는 거죠. 실제로 우리가 그 연호랑 세우녀 설화 같은 거를 보면은 신라인이 이제 열도로 이제 이주했다는 얘기가 나오고, 일본 쪽에서도 보면은 신차송시록에 신무천왕의 형 도반령이 이제 신라인으로 나온다거나, 아니면은 이중모 풍토기 같은 이제 설화집을 보면은 그 신라 땅을 떼어다가 열도에 붙였다, 이런 식으로 신라인의 이주를 시사하는 내용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 열도에 신라가 이미 있었기 때문에 북서에서는 그 신라를 백제 사람이 이제 통치했다고 이제 나오는 거죠. 백제 사람이 이제 통치를 했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처음에는 백제 이제 속국이었고, 백제가 고구려를 정벌을 할 때 그 노역을 감당을 하지 못해서 나중에 신라 사람과 그 백제 통치자가 서로 따르고 귀의하게 되었다. 그렇게 해서 강성해져서 백제를 이제 공격을 하고 결국에는 가야에 이제 속국이 되었다는 얘기가 나오죠. 그러면은 우리가 광개토대왕 비문에 나오는 신묘년 외에 대해서 이런 가설을 좀 세울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게 어떤 해석을 했을 때 이제 좀 나오는 내용들이고요. 아, 녹음 제대로 되고 있나? 되고 있군. 예, 일단 채팅에서 사람이 왔습니다. 이게 너무 감동적입니다. 예, 방송 잘 되고 있다고 믿고 제가 좀 방송을 해보고요. 마르스님께서는 제가 좀 방송 진행하면서 궁금하거나 좀 반대 의견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좀 얘기를 해주세요. 저 혼자 하는 거 되게 외로웠는데 와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아까 어디까지 얘기했더라? 예. 광개토대왕 비문에 보면은 신년은 신년원 391년에 왜가 백제를 공격했다는 내용이 있어서 우리를 좀 당혹하게 만드는데, 왜라고 표현할 수도 있지만은 어쨌든 그게 외 땅에 열도에 있던 사람들이니까 그 왜라고도 이제 표현을 할 수도 있지만은 북사에서는 다른 시각으로 기록을 했다는 거죠. 열도에 백제 신라인이 반도백제를 공격을 한 거라고 나오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가 전혀 이제 다른 시각으로 광개토대왕 비문의 어떤 신묘년 쪽을 해석을 이제 해야 된다는 거죠. 제가 좀 강조드리고 싶은 부분은 뭐냐면은, 사람이 오니까 좀 신이 나네. 그래서 강조드리고 싶은 부분은 뭐냐면, 우리는 이제 반도사관을 극복해야 된다는 얘기를 많이 해요. 백제 신라가 반도사관이 있었다면 사관을 극복을 해야 돼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은, 실제로는 중국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원래 백제 신라가 반도 국가가 아니라 대륙, 반도, 열도에 걸친 그런 국가들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신라를 기록을 할 때 그 한반도의 신라만 기록을 하는 게 아니라 일본 열도에 있던 신라의 역사도 병행해서 이제 기록을 한 거예요. 그러면은 중국인들은 광개토대왕 비문에 있는 내용들을 기록을 한 거예요. 외인이 백제를 공격을 한 게 아니라 일본 열도에 신라를 통치하던 백제인들이 반도백제를 공격을 한 거고, 그러면 이거는 외와 백제의 전쟁이 아니라 반도백제와 열도백제 간의 어떤 내란이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좀 너무 결론이 생뚱맞아요. 이들 세력이 가야에 종속이 됐대요. 이거 왜 백제인들끼리 내란을 하고 있다가 왜 이들이 가야에 종속을 하게 될까? 이런 궁금증들이 이제 남는 거죠. 아마 좀 지금 이 단계에서는 방송 이제 듣는 분들이 저거는 좀 그럴듯한 가설이지만 좀 뭔가 좀 부족하다라고 좀 느끼실 거예요. 그러면은 문헌에 있는 것들이 고고학적으로도 그렇게 나오느냐,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제가 어떤 두 개의 고분을 하나 좀 예를 들어볼게요. 요건 이제 창녕에 있는 가야, 그러니까 이제 주로 이제 가야는 이제 신라 쪽 고분들인데요. 그 원형과 고분이 이제 원분을 이제 취하게 되죠. 그리고 요건 이제 저희 석촌동 백제 고분인데, 백제와 이제 고구려 같은 어떤 부여 세력들은 이런 그 정사각형 모양의 이제 고분을 취하죠. 이런 가설을 한번 제가 세워볼게요. 만일에 백제인하고 신라인이 열도에서 정치적인 어떤 통합을 했다면은 이런 어떤 고분, 그러니까 단순히 어떤 무덤이 아니라 제사를 지내는 장소까지 어떤 통합을 하지 않았을까. 그러면 이 두 개의 고분이 열도에서 통합이 됐다면 이게 어떤 형태로 나오느냐. 예. 일본 애들이 되게 좋아하는 전방 후원분이 나오게 되죠. 그러니까 전방 후원분이란 용어도 제가 볼 땐 좀 잘못된 것 같고, 일본 열도에 있는 거는 백제신라 혼합형 고분이 이제 돼야 된다. 실제 그러면은 이 가설을 봤다면 실제 안에 고분을 파보면 되겠죠. 근데 현실적으로는 일본에서는 고분 발굴이 이제 금지가 되어 있어요. 좀 황당한 얘기인데, 천황의 사유재산이라서 이제 고분 발굴이 이제 좀 금지가 되어 있고, 일부분 고분이 이제 좀 발굴이 이제 된 게 있는데, 예, 대표적인 게, 제가 좀 제 주장을 좀 알기 쉽게 이해하는 게 에다 후나야마 고분이라고 하는 이제 전방후원분인데요. 아까 봤던 그 전방후원분과 같은 그 전방후원분이에요. 그 고분 안에는 하나의 고분처럼 보이지만 두 개의 세력의 그 부장품들이 이제 동시에 나와요. 이게 그 우리 흔히 보는 이제 백제의 금동관인데, 그 충청도나 전라도에서 나오는 금동관이 아니라 아까 봤던 그 일본 열도의 큐슈에 있는 전방 후문본에서 나오는 백제 금동관입니다. 그리고 같은 고분에서 이 가야 형태, 가야의 이제 금동관이 나오고요. 요거를 이제 가야 금동관이라고 제가 좀 강하게 이제 주장을 하는 이유는, 자세히 보면은 요 금관 앞에 그 삼연문이 있어요. 요 삼연문은 가야나 어떤 신라에서 이제 좀 주로 나오는 그런 겁니다. 이게 그 큐슈에 있는 이제 에다 후나야마 고분, 그러니까 전방 원분의 모습이죠. 실제로 제가 어떤 가설로서 이제 제시했던, 그러니까 북서에 있는 우리가 이제 한반도 신라의 기록이라고 좀 이해하기 어려운 그 신라가 열도 신라가 맞다면은 고고학적으로는 이런 형태가 이제 열도에서 나와야 되겠죠. 근데 여기서 왜 갑자기 이제 가야가 나오느냐. 이수수께끼가 한일역사공동위원회에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제 좀 도둑이 재발견이라고 할까요? 한일역사공동위원회 이제 고대사 분과에서 일본 애들이 갑자기 413년 동진 9년에 고구려가 외를 대동하고 중국의 어떤 동진을 방문한 그 기사에 대해서 얘기를 이제 꺼냈죠. 왜 소리가 안 들리지? 앞에 근데 이제 결과가 너무 엉뚱하다는 거죠. 일본 열도 신라를 백제인이 다스리고 있었고, 백제 신라가 그 일본 열도 백제 신라가 어떤 정치적인 통합을 한 후에 반도 백제를 공격을 했는데, 그 결과가 이 세력들이 갑자기 이제 가야에 속국이 되었다고 이제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제 한일역사공동위원회에서 고대사분과에서 일본인들이 이런 주장을 해요.
동진 59년에 보면은 고구려가 외를 대동을 하고 동진을 방문한 기록이 나와요. 근데 이게 이 기사가 이제 중요한 이유는 광개토대왕 비문이 이제 세워진 시기와 똑같은 시기에 이 기록이 이제 남는 거고요. 일본 학자들은 이 기록이 허구라고 주장을 합니다. 왜 허구냐 하면은 거기에 이제 기거주라 그래가지고 이 기사에 대한 어떤 주석 같은 게 이제 달려 있는데요. 거기에 주석에 어떤 내용이 있었냐면은 외인이 인삼과 담비 가지고 중국 동진에 바쳤다고 하는 내용이 있어요. 일본 학자들 주장은 외에는 인삼하고 이제 담비 가죽이 없기 때문에 이거는 고구려가 외인 포로를 가지고 한 허위 기사라는 얘기를 하고, 또 웃기는 얘기가 뭐냐면은 고구려는 낙랑군공 정동장군 이런 군호를 이제 받는데 외는 아무런 군호를 이제 수여받지 못한다는 거죠. 이게 국제사회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물론 이제 이런 어떤 군호를 이제 수여했다 이런 것들이 허위일 가능성도 있지만은 어쨌든 중국 정사에서는 외가 국제사회에서 공식적으로 고구려의 하위 국가로 공인을 받는 그런 사건이 장수왕이 광개토대왕 비문을 세우던 그 시기와 같은 때에 있었다는 거죠. 이게 이런 것들이 참 황당하죠. 그냥 학술대회도 아니고 한국 학자하고 일본 학자 이제 자기들이 이제 대표를 해서 토론한 그 장소에서 얼마나 황당한 얘기냐는 거죠. 고구려가 포로를 가지고 조작을 했다라는 이런 것들이 거의 대부분 다 이제 근거가 없이 상상력의 이제 산물이고, 또 말이 안 되는 부분이 뭐냐 하면은 고구려가 외인 포로를 가지고 외 사신처럼 이제 조작을 했다면은 고구려가 당연히 외의 특산품이 아닌 담비 가죽과 인삼을 손에 쥐어줄 리가 없는 거죠. 실제로 고구려가 외를 대동을 해서 중국 동진을 방문한 게 맞고요. 그러면 여기서 좀 생각을 이제 좀 다르게 해야 돼요. 그렇다면은 왜 외인은 일본에서 나지 않고 한반도 북부에서 나는 인삼이나 담비 가죽을 가지고 갔을까? 답은 간단하거든요. 저게 외인이기는 하지만은 한반도 사람들이기도 한 거죠. 한반도 사람들이 일본 열도로 간 도레인들이기 때문에 당연히 자기들이 이제 중요한 특산품이라고 생각을 했던 인삼이나 담비 가죽을 들고 갔다. 이 이야기를, 이런 가설을 세우면 되는데 한국 학자들은 이 이야기를 안 했어요. 재미있는 부분이죠. 상당히 이제 좀 한일역사공동위원회가 상당히 어떤 정치적인 그런 거였다고 생각을 하는데, 한일역사공동위원회에서 처음 시작을 하면서 시작 자체가 한국 학자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덕일 소장을 고소하고 있는 김모시대 모형구 교수 같은 경우에는 아예 처음부터 일본 열도에 한국의 분국이 있었다는 거는 극단적인 설이다라는 거를 못을 받고 이제 시작을 하기 때문에 당연히 그런 이야기를 좀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고 이상한 얘기만 해요. 하여튼 이 방송은 방송심의윤리위원회의 심의규정을 준수하기 때문에 그분 실명 거론을 안 하겠습니다. 그래서 김부시대 모형구 교수님 같은 경우에는 이상한 얘기만 하는데 중국 정사나 삼국사기 기록에 외교 기록이 없으니까 일본 서기를 열심히 봐야 된다 이런 얘기는 하는 거죠. 사실은 제 기준으로 보면 그분은 일본 서기를 읽을 줄 모르세요. 표면적으로는 한국 학자들이 일본인들이 일본 학자들이 일본 서기를 이제 부정하게 만들었다 이런 얘기들을 했지만은 일본인들은
중요한, 제가 볼 때는 이건 좀 상당히 성공한, 일본인들 중에서 성공한 것 같아요. 413년에 고구려가 왜를 데리고 중국 동진을 방문을 해서 외교적으로 왜가 고구려 이제 하위 국가라는 거를 다른 나라 국가에서 인정을 하게 했다는 거는 그 광개토대왕 비문에 어떤 내용이 있는가를 추론할 수 있는 상당히 이제 좀 중요한 단서거든요. 예, 마이크를 좀 뗐습니다. 413년에 왜가 동진을 방문하려면 고구려를 거쳐야 돼요. 그러니까는 왜는 고구려에게 군사적으로 복속을 당하지 않는 이상은 고구려와 함께 중국 동진을 방문을 할 이유는 없거든요. 그것도 고구려보다 이제 하위 국가라는 그 형식을 받아들이면서까지요. 그러니까는 저 413년 동진 방문 기록은 중요한 건 장소왕이 왜 저런 외교 활동을 했느냐인데, 동진은 이제 백제의 이제 전통적인 우방국가죠. 거기를 이제 방문을 해서 동북아시아의 역학 관계는 이제 고구려 중심으로 이제 가게 되었다. 그거를 왜 같이 대동한 외사신을 통해서 과시를 한 거죠.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면은 인삼하고 담비 가죽을 들고 온 저 외인들의 오리지널 루트는 어딘가? 여기서 이제 제가 또 여러분들한테 강조를 드리고 싶은 거는, 삼국사기의 어떤 김부식은 이제 신라를 기록을 할 때 경상도에 있는 신라만 얘기를 하지만은, 신라는 그 이전에도 있었어요. 이 기록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실지는 모르겠지만은, 자, 요거는 조선왕조실록에서 고기를 이용해서 고조선을 이제 좀 이야기를 한 거예요. 앞에 이제 어떤 내용들이 있으니까 그 생각을 하고, 조선의 그러니까 열국들이 이제 좀 기록을 하는데, 그 중에 이제 실화가 있고요. 네, 이 실화가 있고, 그리고 광개토대왕 부분에서 좀 중요하게 등장하는 알라인이 이제 좀 나오는데, 자, 요거는 삼국사기에 있는 함안군, 그러니까 우리가 아라가야가 있는 지역이라고 이제 흔히 얘기하는 거기죠. 거기를 아시라고 비슷한 한자를 써서 표현을 해요. 그리고 요거는 그 하만 지역에서 나오는 이제 아라가야 온관이죠. 고구려가 왜를 데리고 동진에 간 이유는 과시용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다음 동진은 백제의 전통적인 우방국이었는데, 왜가 고구려보다 이제 낮은 군호를 받았다는 거는 그 당시 어떤 외교의 결과가 왜가 고구려 이제 하위 국가라고 이제 좀 인식이 되는 거고요. 그거를 이제 왜가 받아들였다는 거죠. 이 몇 년 전에 광개토대왕 비문에서 고구려와 이제 전쟁을 하고 있던 왜가 있었는데, 몇 년 사이에 이런 식으로 바뀐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귀납적으로 추측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광개토대왕 비문에서 일본인들이 깨트린 비문 내용에는 알라가야가 중심이 돼서 왜가 고구려에 이제 복속이 되는 내용이 있었겠다. 이런 내용들이 추측이 되는 거죠. 이게 하만에 있는 아라가야 온관인데,
그 문정철 선생님은 이 온관에 대해서 재밌는 얘기들을 좀 했어요. 우리 이제 요순 시대 할 때 그 멀고 먼 이제 삼국 시대 이제 순임금을 장례를 치를 때에 저 온관을 이제 사용했다는 얘기를 좀 하고 있고요. 요거는 제가 출처를 좀 찾아봤는데 청나라학자 마숙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역사, 저 한자가 다른데 거기서 지금은 없어진 책인 제왕색이라는 책을 통해서 순임금이 저를 온관을 이제 사용했다는 얘기를 좀 하고요. 맹자나 이런 데 보면은 이제 순임금 이제 독리족이라는 얘기들이 이제 좀 가끔 나오고요. 그러고 그 국사에 보면은 우리 한반도 신라하고 이제 전혀 다른 이제 신라라는 이제 기록을 하는 게 있습니다. 광구검이 침입을 했을 때 왕이 옥조로 피난 가서 남은 자들이 이제 신라가 됐다. 저 지역에서도 원래 이제 그 요동반도에 있던 온관이 이쪽으로 좀 이동을 한 게 있고요. 그러면은 광개토대왕 비문 처음에 보면은 그 십몇 기사에서 좀 중요한 게 신라 백제는 옛날에 우리 민에 속했다랄까 신라 백제 구씨 손민이라는 이제 표현이 나오는데 백제는 원래 이제 좀 고구려에서 이제 같은 부족이었었지만은 소선어와 이제 그 고주봉이 이제 분리를 하면서 백제가 이제 세워졌기 때문에 고구려인 입장에서는 백제가 옛날 우리 민에 속했다라고 할 수는 있지만은 신라가 우리 민에 속했다라는 표현은 좀 긴가민가 하지만은 저는 그게 사실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허위로 기록하거나 과장한 게 아니라 옥저에 있던 고구려인들이 신라가 이제 되었기 때문에 저는 우선 과장된 표현이 아니라 실제로 이제 그랬다고 이제 생각을 하거든요. 그 신라가 아까 본 온관, 하만 아라가야, 그리고 고조선의 열국이기도 했던 아시라이기도 하고 이런 복잡한 세력인 알라가 광개토대왕 비문은 나오는데 전반적으로 이제 다 누군가에 의해서 깨져 있었다는 거죠. 이게 실제 일본 열도에서 이제 좀 있었던 일들인데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제 후지와라 사다모토의 이야기를 좀 할게요. 그러면은 정리를 하면은 이렇게 돼요. 일본 열도에 어떤 대륙에서부터 온 신라 세력들이 있었는데 그거를 이제 백제인이 통치를 하다가 열도 백제와 반도 백제 사이에서 이제 내란이 일어났고 그 내란의 결과는 고구려인이 알라인을 내세워서 최종적으로는 일본 열도가 고구려의 복속이 이제 되게 됐다는 그렇게 되는 거죠. 이런 내용들이 일본 열도에서 이제 실제 있었던 사건들인데 후지와라 사다모토라는 에도시대 학자는 그의 이 이야기를 해요. 일본 서기가 원래 한국어로 된 거를 일본식으로 변경을 해서 원래 뜻을 모르게 된 것이다. 일본이 한에서 시작한 것을 알고서 읽으면 진짜로 읽을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죠. 제가 좀 요거 관련해서 좀 여러분들한테 좀 보여주고 싶은 동영상이 일단 있습니다. 일본 열도의 아라가야 세력에 관련한 이제 좀 동영상인데요. 이게 왜 또 안 나오냐? 네, 이 동영상 한번 시청을 한번 해보죠. 일본 오사카 시가현 코사츠시. 한 마을의 신사 이름이 낯설지 않다. 하만의 고대 국명인 알라와 같은 이름이다.
原神社で、伝えによると670年ぐらいに、できたようでございます。お伝え聞いております。 멀지 않은 곳에 있는 또 다른 알라 신사. 아라가야의 흔적이 많은 이곳에서 뜻밖의 사실을 확인하게 된다. 意味というとなかなか分かりにくいところがあるんで、ただその韓国の、方からお見えになったということしか分かりませんので、 일본 사람들은 1500년 전 한반도에서 건너온 이들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있었다. 그래서 시기가 좀 지나면 아나는 일본말에서 구멍이니까 구멍혈자로 한자로 쓰기도 합니다. 그것도 또 하만 지역을 진출한 사람들하고 또 관련이 있는 그런 지명이기도 한데요. 알라 신사가 있는 이 마을의 이름은 아나무라. 한자로는 혈촌이다. 지역명의 유래를 따져보면 하나의 어원에서 나온 것이다. ですから荒、というのと穴村の穴ですね、その両方があるということからいたしますと、荒神社は荒と穴というふうなことからすると、荒もともと荒というふうに考えていいかなというふうに思います。そうするとそれはもううまく荒貝に通じるという。 유구한 역사를 이어온 하만. 고대의 역사 기록에는 희미한 자취만이 있다 말이다. 예, 방송에서는 이제 좀 재밌는 내용들이 이제 좀 보여줬는데, 좀 정리를 하면은, 자, 일본 나라 쪽에는 알라인 신사가 있다. 아라가야 신사가 있고, 나중에 동영상 자세히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거기에는 우리 한반도의 풍습인 금줄 같은 것들이 좀 매달려 있어요. 어떻게 봐도 이제 좀, 알라인 이제 신사라고 이제 볼 수밖에 없는데, 중요한 거는, 알라인 신사라면은 그 마을 이름이 같은 한자인 편안한 한자의 금을 나자를 써서 알라촌이 돼야 되는데, 소리는 이제 그대로 아나무라, 아나촌으로 이제 남겨두지만은 한자를 이제 바꿔버렸다는 거죠. 이러한 작업들은 일본 서기를 만드는 과정에서 같이 이제 병행이 되어진 작업들이라고 좀 추측을 합니다. 자연적으로 저런 한자가 바뀐 게 아니라 국가 아마 정책적으로 바뀐 게 아마 좀 맞을 거라고 좀 생각을 하고요. 이런 전반적인 흐름을 이해를 한 상태에서 일본 서기를 읽으면은 우리가 앞에서 봤던 그 일본 열도에서 어떤 일들이 있었는가를 이제 추측하는 거를 좀 합리적으로 좀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거를 좀 보도록 할게요. 일본서기 신대기는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어요. 원래 이름은 되게 좀 긴데 속일이라는 이름이 들어가는 신이 있어요. 그러니까 일본어로 빠르다가 하야이가 되는데, 빠른 태양과 그 아들 니니기, 저거는 경경저라고 이제 우리 한국 한자로는 그렇게 있는데, 일본 애들은 뜻을 읽어서 저걸 니니기라고 이제 주장을 해요. 아시하라, 갈대 위자를 썼는데, 갈대가 일본어로 이제 아시예요. 그 나라의 다스릴 자를 이제 정하는데, 천수원이라는 사람을 보냈지만은 오후 아나무지, 아까 우리가 봤던 거는 아나무라가 나왔었죠. 그 같은 아나가 나오는데 한자는 이제 전혀 다른 한자가 있어요. 대기 귀신에게 아부에서 3년 동안 복명하지를 않았다. 자, 후지와라 사다목도가 한 이야기를 한번 다시 생각을 해볼게요. 우리는 후지와라 사다목도가 얘기한 대로 여러 자료들을 취합을 해서
일본 열도가 한반도 국가들의 분국의 역사를 그것도 되게 좀 복잡하게 얽혀 있는 그런 걸 좀 추측을 했어요. 그러면 이거를 원래 한국어로 좀 바꿔서 읽게 되면은 일본석의 원래 뜻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느냐. 그래서 한번 제가 이거를 한국어로 한번 번역을 해볼게요. 자, 요거 하양이라고 읽었지만은 빠른 태양이, 신의 이름이 빠른 태양은 아닐 거예요. 그건 좀 너무 웃기죠. 뜻을 읽게 되면은 속고희가 돼요. 속고라는 이름의 왕이 되겠죠. 니미기라고 뜻을 읽었는데 경자는 일본어 음독 중에 규자로도 읽어요. 그러면은 그 아들 규규슈라고도 읽을 수가 있겠죠. 아시아라라는 한자를 바꿔서 갈대 의자로 했는데 제 생각에는 아침 땅, 아침은 일본어로도 아사예요. 원래 아침이 아침 땅이라는 의미였을 거라고 저는 추측을 해요. 왜냐하면은 근초고왕이나 금구수 태제의 입장에서는 저 열도는 해가 뜨는 땅이었을 테니까요. 아침 땅을 다스릴 자를 보냈는데 천수원을 보냈지만은 아까 그 대기 귀신이라고 한자로 쓰고 오후 아나무지라고 읽었지만은 원래 한자는 알라인이 맞았을 거예요. 아까 우리가 신사의 마을이 알라무라가 아나무지로 구명조로 이제 변하는 것처럼요. 한국어 번역을 한번 하게 되면은 이런 내용이 되는 거죠. 근초고왕과 그 아들 금구수태자가 아침 땅 일본의 다스릴 자를 정하였는데 그 사람을 보냈더니 알라인 가야신라 세력에게 아부하고 복명을 하지 않았다. 자, 이 이야기 어디서 많이 좀 들은 것 같지 않나요? 다시 이제 한번 처음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저희가 세웠던 가설을 이랬죠. 북서에 있던 신라 기록이 신라왕을 처음에 백제 사람이었는데, 일본 열도 신라왕을 처음에 백제 사람이었는데 바다를 통해서 신라로 들어가서 그 나라와 왕을 물려받고 처음에 백제의 속국이었는데 백제가 고려를 정벌할 때 그 노역을 감당하지 못해서 백제인과 신라인이 서로 합쳐서 마침내 강성함을 이루었다. 그래서 백제를 공격하고 결과는 가야의 속국이 됐다. 근초고왕과 금구수왕이 일본 열도를 다스리려고 자기 아들이자 손자를 보냈지만은 그게 그 사람이 이제 신라 세력에게 아부해서 복명을 하지 않았다. 배신을 했다. 이거는 어떤 백제인의 시각인 거고, 신라인의 시각에서는 일본 열도를 다스리던 일본 열도 신라를 다스리던 백제인이 그 고구려 정벌의 노역을 감당하지 못해서 결국은 일본 열도 신라인과 백제인이 합치게 됐다. 다시 말하면 열도가 이제 독립을 하게 됐다는 얘기죠. 시각에 따라서 약간 좀 의견은 다를 수 있지만 본질적으로 같은 사건을 이제 좀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거에 우리가 연대를 좀 추측을 해보면은 백제가 고구려를 정벌을 할 때 노역을 감당하지 못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연대는 백제가 고구려와 전쟁을 한 거는 369년 이후에요. 그 이전에 전쟁을 한 적이 없어요. 이거는 계로왕이 괴로왕이 이제 부기에 보는 외교 문서에 금구수원 이전에는 백제와 고구려 전쟁을 한 적이 없다고 얘기를 하는 게 나와요. 그래서 369년 이후의 사건이 되는 건데, 어쨌든 최종 결론은 일본 열도 세력이 가야에 이제 종속을 하게 되었다는 건데요. 이 가야에 이제 좀 종속을 하게 된 시기가 언제냐? 그것도 고고학적으로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되겠죠. 자, 또 동영상을 하나 더 보도록 할게요. 고고학에 대해서 제가 좀 얘기를 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 제가 좀 아까 보여드렸던 그 동영상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좀 잘 만든 동영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좀 중요한 팩트들을 얘기를 많이 하지만은, 고고학자들이 내리는 결론을 좀 조심을 하셔야 돼요. 일본 열도에서 아라가야 유물이 이제 출토가 됐다는 거는 1500년 전
일본 열도에서 아라가야 유물이 출토가 됐다는 건 두 가지 중에 하나예요. 하만에 있던 알라가야 사람들이 일본 열도에 토기를 팔았거나, 아니면 아라가야 사람들 자체가 열도로 이제 이주를 했거나. 그렇다는데 한국의 관광사학자들은 당연히 알라인들이 외에다가 물건을 팔았다라고 규정을 해요. 왜냐하면 아까 봤던 것처럼 일본 열도의 한반도 분국설이 상당히 가능성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부정을 해야 자기들이 어떤 뭐 경제적이라고 얘기를 할까, 정치적으로 하여튼 뭐 좀 유리한 입장이 있기 때문에 그걸 이제 전제로 해서 깔거든요. 근데 실제 문헌에는 어떻게 나왔나요? 일본 열도의 주체 세력이 가야로 이제 바뀌었다고 이제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문헌하고 유물 기록하고 일치하는 거를 최우선으로 해야 돼요. 일본 열도에서 아라가야 유물이 발굴이 되는 거는 알라인들이 메인한테 토기를 판 게 아니라 알라가야 쪽으로 이주를 한 거죠.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고고학적으로 이제 중요하게 봐야 되는 부분은 뭐냐면은 언제 일본 열도에서 아라가야 유물이 이제 좀 중심이 되느냐, 그걸 이제 좀 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것 때문에 제가 좀 이 다큐멘터리를 한번 좀 중요하게 이제 보자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고요. 이전 토기와는 차별화된 휴가. 일본에서는 세기가 출토되면서 한일 교류사 연구가 더욱 활발해지고 있다. 오스카 문화재센터에서는 가장 오랜 세기 생산지 유적을 발굴 조사하면서 아라가야의 토기를 확인할 수 있었다. 小羽寺遺跡のですね窯は日本で今一番古い須恵器の窯と考えられています。特に私たちは加谷ハマン地域のですねハマンの地域の窯の古い窯の詳細を全部見てはおりませんから分かりませんけれども、おそらくこの須恵器の보자 하는 것이다. 유통된 토기들. 동영상이 잘 안 나오네요. 죄송합니다. 일본 서기하고 북사와 결국 이제 같은 얘기가 나오고, 아까 제가 동영상에서 이제 보여드리고 싶었던 거는 아라가야 유물이 이제 좀 출토되기 시작하는 시기가 5세기 초엽. 물론 이제 그 이전에도 좀 아라가야 쪽 유물이 좀 나오긴 하는데, 본격적으로 이제 아라가야 유물이 좀 확대가 되는 시기가 5세기 초엽. 다시 말하면은 광개토 대왕이 한반도에서 전쟁을 한 그 시점이 이제 되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는 광개토 대왕의 요것도 제가 말씀을 좀 드려야 되네. 일본 서기 인덕 58년에 보면은 이런 기록이 있어요. 아라라고 썼는데 당연히 일본 서기니까는 소리로 들으면 이게 알라에 관한 기록인 거는 알겠지만은 다른 한자를 썼겠죠. 거칠어 한자를 써요. 예. 어쨌든 알라의 등에 성림의 남쪽 길에 떡갈나무 둘이 생겼다. 길을 사이에 두고 끝은 합쳐져 있었다. 자, 이거는 일본 서기만 보면은 아라에 관한 기록인지는 알겠는데 구체적으로 뭔지는 알 수는 없어요.
근데 이제 이거랑 똑같은 표현이 삼국사기 신라본기 네모랑 기록에 나옵니다. 그 능에 있는 나무의 끝이 합쳐져 있다라고 이제 좀 나오는 거죠. 이거를 신라하고 일본서기의 알라 기록하고 이제 공유를 했다는 거는 결국은 어떤 역사적 사실에 대해서 민중들이 어떤 그러니까 비유적으로 이제 기록한 것들이 그 일본서기에 남아 있었다고밖에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은 왕릉의 나무 둘이 이제 합쳐졌다는 거는 왕릉, 그러니까 하나의 어떤 두 개의 정치 세력이 하나로 이제 합쳐졌다는 걸 이제 좀 그 시사를 하고요. 근데 재미있는 거는 이게 오나라와 고구려가 나란히 조공하였다라는 문장하고 이제 같이 있다는 거죠. 저는 이제 이걸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은 아까 우리 동진 의희 9년 기록을 보면은 고구려가 왜와 나란히 중국 남조 동진에 이제 조공을 했다는 그 기록이 있는데 일본서기는 실제 역사적 사실을 뒤집어서 이제 기록을 하기 때문에 이거를 변경을 해서 기록을 했을 거예요. 고구려와 왜가 동진, 그러니까 중국 오나라를 방문을 한 거를 오나라와 고구려가 일본을 방문을 한 걸로 그 변형해서 기록을 한 거죠. 실제로 보면은 문장 형식이 똑같아요. 그러니까 같은 문장을 그냥 그 자기들은 뭐 잔머리를 자기들은 뭐 좀 그렇게 변형을 하면 이제 좀 사람들이 속을 거라고 생각했는지 모르겠지만은 단어의 위치를 이제 살짝 바꿔서 중국 오나라와 고구려가 일본에 조공을 한 것처럼 변형을 시킨 거죠. 뭐 현실적으로 중국하고 고구려가 일본에 조공을 왔다고 생각하실 거라고 믿는 분들은 없을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이 사건과 알라 능에 그 능에 있는 나무 둘이 합쳐졌다라는 그 기록을 이제 같이 기록을 했다는 거죠. 그러면은 그 일본서기를 만드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이 사건이 동일한 사건이었다라고 받아들이고 있었다라고 추측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고구려가 왜를 데리고 중국 남조를 방문한 사건하고 알라의 능에 있는 송림의 남쪽 길에 있는 떡갈나무 둘이 길을 사이에 두고 끝이 합쳐져 버리겠다는, 다시 말하면은 알라와 신라가 그 합쳐지게 되는 사건이 결국은 같은 사건이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최종적으로 정리를 하게 되면은 어쨌든 간에 일본 열도에서 있었던 사건은 광개토 대왕의 남하로 인해서 알라를 중심으로 해서 고구려에 종속하게 되었다는 것이 그 최종적인 결론이 되는 거죠. 그러면은 광개토 대왕 비문에서 어째서 알라 중심으로 한 비문도 이제 깨어져 있다는 것을 좀 추측을 할 수가 있는 거고요. 제가 어떤 광개토 대왕 비문을 결국은 외인들이 깨뜨렸을 거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여러 가지 좀 근거들이 있는데, 이런 걸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1915년에 조선총독부는 김해김씨 족보의 발간을 금지시켜요. 그것도 이제 경무령이라고 하는, 지금으로 치면 아마 국가보안법 정도 되는 법으로 금지를 시켜버리고, 그 1917년에 알라가야 유적지인 마리산 고분을 갑자기 막 발굴을 막 시작을 하죠. 나중에 좀 동영상을 보시면 이만희 류가 그거를 이제 주도를 해요. 만일에 우리가 앞에서 봤던 열도에 있던 실제 사건들을 조선총독부가 알고 있었다면은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되는 게 저 이 두 가지인 거죠. 김해김씨 가야에 대한 기록들을 없애버리고, 단순히 그 기록만 없애는 게 아니라 알라가야 유적지에서 어떤 것이 나올지 모르니까는 먼저 발굴을 한 다음에 그거를 그 일본이 가야를 지배했던 것처럼 유적을 남겨야지, 오히려 가야가 열도에 진출했다는 걸 시사하는 어떤 뭐 금속문이나 유물이나 이런 것들이 나오면 좀 곤란하겠죠. 그러니까 이거를 봤을 때 최소한 1915년, 1917년 이 당시에는 일본 조선 총독부는 자기들이 실제 역사를 알고 있었다는 거죠. 어떻게 알았을까?
결국은 광개토 대왕 비문에 우리가 앞에서 추측했던 그 내용들이 있었을 거라고 밖에는 생각을 할 수가 없습니다. 환단고기의 저자인 이제 하은동 이유립 선생님이 그 광개토 대왕 비문의 결자를 계엄수 선생이 이제 남겨줬다고 하는 비문 진실을 근거해서 좀 이렇게 좀 주장을 좀 하세요. 그러니까 여러 적이 모여서 했다. 관병 고구려군이 먼저 탁순을 취하고, 탁순은 뭐 이제 지금 통상적으로 이제 대구라고 비장들을 많이 하지만 저는 좀 그건 좀 좀 더 고민해봐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좌구는 단노도를 경유를 하여, 단노도는 일본 본주 옆에 있는 그 작은 섬이에요. 근데 재밌는 거는 이 단노는 일본 신대기에 나와요. 신대기에 일본을 탄생을 시킬 때에 일본의 신들이 이 단노를 모태로 해서 일본의 여러 섬들을 낳았다는 이제 표현을 쓰거든요. 근데 이 섬은 지금도 한자로 저 단노를 쓰지만은 단노가 아니고 아와지로 읽어요. 왜 아와지로 읽느냐? 일본서기 신대기에 이 단노라고 한자로 쓴 거는 아와지로 읽으라고 기록을 이제 남겨뒀거든요. 그래서 일본서기가 만들어진 지 1300년이 지났는데 지금도 일본 사람들은 저 섬을 아와지라 그럽니다. 한자도 이제 저거를 쓰고요. 그 단마는 이제 좀 신라 천일창하고 이제 관련된 지명인데 일본 본주 위쪽에 있어요. 그리고 우구는 경난파. 난파는 이제 오사카죠. 그리고 무장 이런 데를 고구려군이 이제 침입을 해서 결국에는 왕이 축자 큐슈에 도달을 하니 제적 실자괴 그 여러 적들이 스스로 무너져 버렸다. 일단 하은당 선생님이 이걸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이제 남겨주신 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를 이제 좀 더 검토해볼 필요는 있어요. 저는 이제 좀 단노, 단마, 난파, 무장 이런 지명들이 사실은 5세기에 실제로 이 지명들을 썼을까라는 부분들이 좀 궁금하거든요. 근데 목간이 중요한 거는 아까 이제 우리가 아나무라의 경우에서 봤던 것처럼 일본은 상당히 이제 일본서기를 만든 이후 그리고 지금도 그래요. 많은 이제 지명들이 좀 변경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5세기에도 이제 저런 지명들이 실제로 사용이 되었을까 확인하려면은 일본에서 일본서기 이전에 좀 목간들이 좀 발굴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좀 그것들을 좀 확인을 해본 다음에 좀 말씀을 드려야 되겠지만은 저는 이제 비문진실의 내용도 있지만은 환단고기 태백일사 대진국분기 이게 상당히 좀 무시하기 어려운 내용이 아닌가 그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물론 뭐 환단고기에서 뭐 가필이 있었을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좀 환단고기에 대해서 좀 부정적으로 좀 생각하시는 분들도 좀 있겠지만은 억지로 믿으실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앞에서 이렇게 좀 쭉 보여드렸던 내용 그거를 이제 좀 생각을 해보고 과연 이 기록을 조작의 목적으로 이제 넣을 수가 있느냐라는 걸 한번 좀 같이 좀 생각을 해보죠. 일본은 옛날에 이국에 있었고 이세라고도 하고 이도국은 축자에 있었고 여기가 일양국이다. 여기서부터 동쪽은 외에 속하고 그 남동은 알라에 속한다. 그러니까 일본 열도에 알라 세력을 좀 기록을 했죠. 그리고 중요한 게 알라는 본래 홀본 사람이다. 홀본은 이제 고구려로 이제 지칭을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까 우리가 제가 알라의 성격을 규명을 할 때 중요하다고 얘기했던 온관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대륙으로부터 이제 쭉 내려왔고 실제로 옥조에 있던 고구려인들이 이제 좀 신라가 되었다는 이제 좀 기록들이 있으니까 그리고 그게 열도까지 왔다는 거는 우리가 어떤 신사 기록이나 아니면 고고학이나 이런 걸 통해서 좀
확인을 할 수가 있고, 최종적으로는 북사에서는 이들 열도의 세력들이 가야를 중심으로 이제 통합이 되었다는 그런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조작을 해서 1970년에서 80년 사이에 조작을 해서 이제 넣었다는 게 좀 가능한가? 그 부분은 저는 그럴 가능성이 좀 거의 없다고 봐요. 중요한 거는 알라는 뒤에 임나에 들어갔다는 표현이 있죠. 이 부분 때문에 저는 이제 좀 환단고기 태백일사 대진국분기가 후세의 위작이라고 좀 보기가 어려운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까 제가 좀 원래 고고학 동영상을 이제 좀 보여드려야 되는데, 알라 계열 유물들이 일본 열도로 이제 좀 갑자기 좀 급격하게 이제 확산되는 시기가 있어요. 저는 여기에 나오는 임나는 그러니까 일본 열도에 있던 가야를 이제 총칭을 하는 거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요. 알라가 임나에 들어갔다는 거는 이들 가야의 어떤 중심 세력이 알라로 이제 바뀌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요. 그게 아까 설화적으로 이제 표현됐던 알라의 능이 나무가지가 이제 합쳐졌다라든가 이런 것들로 일본서로 좀 변형이 되어져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좀 위작이 될 수 있을까요? 저는 그건 좀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좀 어렵지 않느냐. 이게 좀 두 가지를, 그래서 위작이라고 좀 하기에는 이게 좀 사실에 너무 근접을 했기 때문에 이거를 1970, 80년대에 조작을 했다는 거는 좀 어렵지 않나 싶어요. 물론 이제 하늘로 선생님이 이제 천재셨으니까는 저처럼 뭐 일본서기 신찬성시로 뭐 중국 정사 뭐 고고학 이런 거 다 뒤져봤을 수도 있겠지만은, 그 고고학 지료 중에는 환단고기가 나온 이후에 나온 것들도 좀 있거든요. 그래서 좀 그거는 이제 아닌 것 같고, 현실적으로 봤을 때 한원건 선생님 같은 경우는 이제 독립운동 하시던 분인데, 독립운동가가 일본인의 뿌리가 이제 한국인이라는 거를 주장하는 거는 참 싫었을 거예요. 만약에 이제 위작을 한다면은 굳이 이런 내용을 위작을 할 필요는 없어요. 한원 선생님도 좀 불쾌했겠지만은 저런 기록을 남길 수밖에 없었던 거는 본인이 실제로 물려받은 기록들이 이제 좀 저런 거 아니었나. 그래서 비문진실보다는 제가 좀 환단고기 태백일사 대진국분기 중심으로 좀 말씀드렸는데 사실일 것이다라고 이제 좀 이제 좀 보고 있습니다. 좀 반론은 아마 좀 가장 흔한 반론이 좀 이걸 거예요. 야, 알겠는데 계현수 선생이 다 이렇게 이유리 선생님한테 줬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거 왜, 그러면 이유리 선생님 본인이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왜 이거를 못 가지고 있느냐, 뭐 그런 반론들이 좀 가장 좀 흔하게 좀 생각할 수 있는 반론이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하는데, 제가 좀 저희 역사이병대 박정학 박사님하고 좀 인터뷰를 한 게 있는데요. 계현수 선생님이 좀 한 80년대, 그러니까 좀 돌아가시기 전에 상황을 좀 얘기를 들어보면은 되게 좀 힘드셨던 거는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 좀 인터뷰한 거는 제가 좀 다음 주에 좀 방송을 하겠습니다만은 뭐 좀 되게 좀 안 좋은 얘기들이 좀 있죠. 뭐 이유리 선생님 이제 부인은 어디 뭐 식모살이 하러 가고, 딸은 어디 뭐 방한칸 옷에서 지내고, 이유리 선생님도 쪽방 같은 데서 좀 계시고, 그래서 박정학 박사님이 좀 뵀을 때는 더 이상 이제 역사 이런 거 좀 난 좀 안 하고 싶다, 뭐 이런 나라에서 역사를 하느냐, 뭐 그런 상당히 좀 좌절하신 상태였다고 지금 생각을 해요. 그런 상황이라고 하면은 좀 어떤 계현수 선생이 어떤 좋았던 선생한테 어떤 받았다는 좀 뭐 역사 자료나 이런 거를 좀 보관하기 어려울 수도 있지 않은 상황이었을 수도 있지 않는가. 그러고 이런 반론을 하시는 분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비문진실에서, 그러니까 광개토대왕 비문의 높이가 이제 6m인데 이거를 육안으로 보고 이제 필사를 하는 게 가능하냐. 바로 앞에서 이제 봐도 안 보여서 탁봉을 뜨는 건데,
6m 높이의 별 육안으로 봤다. 이거는 좀 의심이 간다. 이런 얘기를 좀 하시는 분들도 있었고요. 그래서 역사일병대에서는 지금도 그 광개토대왕 빈문에 대한 논의는 이제 좀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16년 8월 25일 오후 2시 서울시의회 대회의실에서 1주년 기념 행사를 하는데요. 연락처는 저기 010-6383-9485 이쪽으로 이제 좀